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트랜스폼 툴박스에 있는 리셋 엑스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박스를 에이테일 폴리오 사이즈를 알 수 없을 때 트랜스폼에 get을 눌러 사이즈를 볼 수 있잖아요 했는데 리셋 엑스폼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자, 트랜스폼 툴박스는요. 인핸스드 모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핸스드 모드는 쓰지 않습니다. 맥스를 워낙 오래 쓴 사람은 이 인핸스드 확장판 메뉴를 하게 되면 정말 적응이 안 돼요. 뭐 맥스를 최신 쓴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써도 되겠지만 맥스를 막 저같이 뭐 20 몇 년 했다는 혹은 뭐 7, 8년 이상 하신 분은 저거 하면 메뉴 위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러면 기존 이 모드에서는 어떻게 저걸 써야 되느냐? 없습니다. 메뉴에는. 그래서 빼서 쓰셔야 돼요. 자,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요. 뭐 메뉴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저는 쿼드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쿼드 탭에 있습니다. 뭐 툴바에다 넣으실 분은 툴바에다 하시고요. 메뉴에다가 넣으실 분은 메뉴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쿼드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 올 커맨드를 하시고요. 여기다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영타가 빠르신 분은 트랜스라고 빨리 치시면 돼요. TRA. 늦으신 분은 그냥 쭉 내려서 트랜스폼을 찾으시면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트랜스폼 툴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트랜스폼 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대하상자 있는 거 있죠? 점점점 예, 요거를 여기 쿼드에다가 넣고 세퍼레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구분을 시킵니다. 자, 세이브 하셔서 그냥 세이브 창 누르고 리플레이스해서 세이브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트랜스폼 툴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든 제가 만든이 아니고 스크립트를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 트랜스폼 툴도 이름은 똑같지만 요거 이름을 요거 이름을 바꾸지 말고요. 요거 이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이름을 에디트 메뉴 아이템 네임 하셔서 커스터마이즈 네임 하셔서 얘는 my script라고 하겠습니다. my script. 자, 세이브. 여러분들한테 저게 안 깔려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네, 저는 사실 여기다 빼내 놨거든요. 네,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빼내 놨어요. 그래서 쿼드에다 넣으시려고 하시면 넣으시고 혹은 여기 툴바에다가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올라가는 거죠. 저는 여기다 빼내 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찾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기 있죠. 정말 강력한 툴이 돌아왔는데요. 건축이나 그런 그 사이즈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되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거 길이가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칩시다. 이건 뭐 알기 위해서 30, 40, 50 이렇게 주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박스니까 알 수 있고 만약에 합쳐진 거라면 이거의 길이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예전에는 어, 어떻게 쟀었나요? 예, 뭐 이렇게 재시는 이 헬퍼에서 재시는 건 전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물론 이렇게 테이프, 헬퍼에 있는 테이프로 잴 수도 있습니다. 뭐 3D 스냅을 켜시고 버텍스를 켜셔서 근데 이거는 가장 맥스의 초창기 버전의 방식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예, 여기에 지금 50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툴이 Measure Distance라 해서 CAD처럼 저는 단축키를 넣어놨는데 Shift D로 넣어놨는데 여기 Measure Distance 이거 단축키로 넣어놓으시면 돼요. 저는 단축키로 넣어놨습니다. 찍고 얘는 드래그가 아니에요. 찍고 찍으면 나옵니다. 어, 다시요. 조금 에러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좀 불편했죠? 예, 얘는 자 Shift T 해서 이 선이 나오게 찍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이 선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찍고 예,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Shift D, 다시 Measure Distance 하셔서 찍고 이렇게 좀 귀찮았어요. 예, 이렇게 선이 나와야 돼요. 지금 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땡땡땡땡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요런 좀 에러랑 버그란 버그 예, 조금 귀찮았죠.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 띵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정확하게 디스턴스 약자죠. 40mm. 자, 다시 저는 단축키로 Shift D 누르면 이렇게 먹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로 바뀌어요.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점선이 나온지, 점선이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띡 하면 50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 다시 Shift D 찍고 근처로 스냅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죠. 이제 잘 재지죠. 이것도 잘 재져요. 가끔 아까처럼 이렇게 가끔 한두 번 안 될 때가 한 5, 60번 하면 한두 번 안 되는. 이게 제일 편해요. 이걸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럴 때가 불편했죠. 여기가 50인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뭐 70으로 바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50으로 딱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50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70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20만큼 올리면 되지만 요거를 절대좌표로 하시면 안 되고 상대좌표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20을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70이 되는데 문제는 50이 아닐 때 뭐 53.35 막 이럴 때 70으로 바꿔라 이러면 그걸 더하기 하는 게 더 귀찮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린 방법이 70으로 올려라 그러면 크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꼼수, 노하우가 뭐가 있었어요? 그냥 일단 스냅으로 붙여. 그럼 0이 되죠? 그런 다음에 70을 올리면 이 전체 길이가 70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꼼수로,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었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편리하게 나온 게, 자, 다른 것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로테이트인데요. 각도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디폴트는 90도로 돼 있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직접 수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리면 간단하게 90도씩 돌아가죠. 이거 아주 편리하고요. 사이즈에는 왜 셋 사이즈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get 하면 값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아주 강력해진 거죠. get 하면 이제 값이 Z축으로는 70, Y 30, 40. 야, 정말 강력해졌다. 그죠? 강력해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리셋 엑스폼, 요게 리셋 엑스폼이고요. 자, 지금 그 Z축이 얼마였죠? 아까 70이었는데 20 한 다음에 셋 사이즈를 누르니까 지금 Z축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이 됐죠? 확인해 볼까요? Shift D 해서 20. 이렇게 강력한 툴이 넘어왔어요. 자, 보면 20이 됐습니다. 근데요. 왜 여기에 리셋 엑스폼이 있냐면 리셋 엑스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캣 사이즈를 불러와도 Z축이 20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강력해졌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 저는 서브 오브젝트에서 옮겨가지고 정확하게 치수를 만든 거고요. 얘는 서브 오브젝트가 아니고 탑 레벨에서 그냥 확 사이즈를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강력하긴 해요. 뭐 Y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0으로 만들어라. 셋 사이즈 하면 Y 30, 뭐 Z를 X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50으로 만들어라. 셋 사이즈. 이렇게 하면 50.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너무나 강력하게 50, 30, 20으로 지금 바뀌었죠. 너무나 강력하게 쓸 수 있고 피벗 포인트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리셋 엑스폼이 왜 있냐면 맥스에서의 리셋 엑스폼은 정말 강력하고 많이 써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셋 사이즈를 한 경우는 무조건 리셋 엑스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얘는 서브 오브젝트에서 스케일을 줄인 게 아니고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줄인 거기 때문에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줄인 거는 맥스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한다면 반드시 리셋 엑스폼을 써주셔야 돼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알고리즘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뭐 마야나 소프트 이미지나 다른 3D 툴에서는 이렇게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올리는 거를 많이들 써요. 많이들 쓰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학원에서 모든 책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늘리게 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짜증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절대 이렇게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지. 원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맥스를 정확하게 원서로 공부를 하셔서 알고리즘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탑 레벨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맥스는 탑 레벨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늘리면 우리 눈에는 이게 스케일이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진짜 스케일이 늘어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요걸 켜면 이제 이게 상대좌표 스케일이고 딱 누르면 절대좌표 스케일을 누르는데요. 절대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35라고 되어 있어요.
335라는 절대좌표 스케일은 없습니다. 절대좌표 스케일은 무조건 100이어야 해요. 100. 100이어야 해요. 100이에요. 100보다 더 큰 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100보다 더 큰 스케일은 상대좌표에는 있죠. 그렇지만 적대좌표는 자기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이 100%가 자기 크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좌표에서 지금 335라는 건 이건 오류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수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맥스에서 애니메이션 했을 때 무조건 버그가 생깁니다. 버그가 많이 생겨요. 예. 지금은 버그가 고쳐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버그가 지금은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예. 이 크기가 지금 맥스 자체에서는 100으로 인식하는데 얘는 막 우리 눈으로는 331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버그가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얘는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본을 심었을 때 버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커브 에디터나 그런 데서 X축을 했는데 막 Y축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버그가 많아요. 자, 지금 뭐 이 IK로 지금 제가 해봤는데 예, 보이시죠? 버그요? 예, 버그 보이시죠? 예, 정확하게 이 IK라는 거는 사람의 관절과 똑같이 링크 구조를 시켜서 애니메이션 한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버그가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박스가 막 엿가락처럼 늘어나죠? 그죠? 예. 그래서 절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맥스를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서 위주로 공부를 개념을 하든지 맥스 공부를 정확하게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내 책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 할 수가 이거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탑 레벨에서 강제로 스케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버그가 생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333이라는 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작업은 이번에는 스케일을 서브 오브젝트에서 키워볼게요. 서브 오브젝트에서 키우면 얘는 크기가 원래 100이죠. 절대 크기가. 근데 서브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키워볼게요. 뭐 아무렇게든 됐든지 간에. 그럼 어떻습니까? 스케일로 가보면 예, 이게 상대 스케일이고 절대 스케일 100이죠? 늘려도 100이에요. 그러면 얘는 서브 오브젝트에서 올렸기 때문에 맥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키운 만큼. 똑같은 IK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K 애니메이션 하는 건 뭐 간단하고요. 자식이 될 애를 부모로, 얘를 부모로, 얘를 부모로 이렇게 링크를 하면 이제 부모를 따라서 자식이 가죠. 근데 자식은 따로 떨어져요. 근데 IKN이를 하려면 IK라는 건 이제 FK의 반대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IK에 가셔서 인터랙티브 IK를 키시면 이번에는 버그가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놓냐면요. 축 때문에 그래요. 축을 옮겨 주셔야 되죠. 정확하게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려면 뭐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으니까 대충 관절이 여기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IK를 하면 얘는 버그가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사람 팔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버그가 없죠. 예. 이런 버그 외에도 버그가 서브 오브젝트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제 초급 과정에서는 이런 게 하나 예예요. 기본 알고리즘을 알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스케일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버그고요. 스케일뿐만 아니고 축 버그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맥스에서 처음 만든 거라든가 제가 왜 맥스에서 탑이나 서브 오브젝트 레벨 탑이나 퍼스펙티브 레벨에서 오브젝트를 그려야지 됩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그리면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알고리즘에 관련된 건데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만 그려야지만 이 오브젝트의 로컬 좌표계하고 월드 좌표계가 동일해집니다. 이 말뜻이 뭔지 모르면 제가 뭐 이것까지 다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수업을 들으시든지 제 수업을 제 수업을 들으라면 너무 광고 같고 하여튼 원서 위주로 그러니까 원서를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피치 못하게 반드시 퍼스펙티브나 탑에서 그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퀴 같은 거. 바퀴가 지금 여기서 모델링을 이렇게, 바퀴를 실린더를 만약에 뭐 실린더로 하든 뭐로 모델링한다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바퀴가, 이런 바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바퀴는 이렇게 서야 되죠. 이렇게 쓰는 순간 축이 바뀌어요. 이러면 이거는 퍼스펙티브나 탑에서 그린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 로컬 좌표기하고 월드 좌표기하고 어그러져요. 이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2D 좌표계니까, 이게 뷰 좌표계는 뭐예요? 3D 뷰에서는 월드 좌표계를 따르고 나머지 2D 좌표계에서는 가로가 X, 세로가 Y인 게 모르시는 분한테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월드 좌표계하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월드 좌표계거든요.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하고 지금 보면 다르죠. 이랬을 때 이게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바퀴를 돌린다고, 자, 바퀴를 월드 좌표계로 하면 Y축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죠. 바퀴가 무한대로 Y축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면, 자, 뷰포트에서 보이기 위해서 체커를 좀 넣겠습니다. 자, 제가 Y축 한번 넣어볼게요. 뭘 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모션 탭에 가서, 자, 로테이션에 Y축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에다가 플롯 익스프레션을 넣고요. 자, 스칼라 값을 아무거나 숫자를 제가 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0.1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프레임 곱하기, 여기서 스칼라 줬죠?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제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돕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잘 돌아가죠? 프레임에 상관없이. 근데 제가 Y축에다 이걸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Y축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처럼 삐딱하게 돼 있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 아, 이거는 월드 좌표계로 돌리면 되겠구나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월드 좌표계로 돌려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라고 칩시다. 지구는 동그라니까 안 보이니까 주전자 이걸 지구라고 칩시다. 지구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컬로 이렇게. 그죠? 그럼 제가 이거를 로컬로 돌려야 되니까 로컬 축이 뭔지를 보겠게요. 로컬 축이 로컬 Z축이죠? 그죠? 로컬 Z축. 아, 이런 것까지 나가면 너무 머리 아파지는데. 여기에 지금 오일러 XYZ가 있겠고, 예전에는 이게 로테이션, 로컬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로컬 해가지고 각각의 한 축 한 축 한 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게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이 있겠고,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은 로컬하고,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로테이션, 리니어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각이 지는 거고요. 그러면 디폴트인 이걸로 하게 되면, 자, 이게 로컬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다가 똑같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네요. 자꾸 더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로컬이 아니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애니메이션 버튼을 키고요. 로컬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죠? 이렇듯 로컬과
제가 분명히 로컬로 돌렸는데, 이렇게 돌렸는데 애니메이션은 Z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로 바꾸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월드축으로밖에 애가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이 그 리니어 말고 이 각각 X, Y, Z를 따로따로 그 축 애니를 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월드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비뚤어져 있는 거는 각각 따로를 키를 줄 수가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 키가 따로따로 안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두 개가 합쳐서 키가 지금 먹죠. 예. 물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이렇듯 그 맥스는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를 다르게 하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정신이 없어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편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리셋 엑스폼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리셋 엑스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스케일이 잘못됐을 때 자 스케일이 왜 잘못돼? 아 선생님 뭐 스케일이 잘못돼 이전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저는 탑 레벨에서 안 하고 서브 오브젝트에서 하면 되잖아요. 되죠? 이렇게 하면 리셋 엑스폼이 필요 없지만 남이 만든 거를 불러온다든가 머지를 할 때도 있죠. 내가 만든 게 세상 모든 모델링 데이터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델링 데이터를 쓴다든가 남이 만든 걸 썼을 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가 여지껏 작업했던 모든 스케일을 다 정색을 하면서 버텍스 모드 그러니까 서브 오브젝트 모드로 스케일을 다 바꿔서 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맥스를 너가 처음 만든 것처럼 인식을 해라.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엑스폼이라는 거는 트랜스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모두 리셋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레벨에서 어떤 발광을 했든지 간에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로 했더니 스케일 가니까 어떻습니까? 202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지만 이걸 끄면 이게 절대라 그랬죠. 절대가 202는 없어요. 스케일이 무조건 100이죠. 절대는. 이러니까 문제가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리셋 엑스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리셋 엑스폼을 누르면 이것도 이제 좀 번거로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일 때 다 이 엑스폼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이 리셋 엑스폼을 써야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여기 리셋 엑스폼의 기즈모. 근데 이 기즈모에 제가 이것도 활용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 활용도가 높은 이 기즈모를 써야 될 때 이 리셋 엑스폼을 쓰시면 돼요. 근데 리셋 엑스폼을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언제냐면 자 리셋 엑스폼을 쓰면 비로소 R 눌러봤더니 100으로 바뀌었죠. 그죠? 절대 스케일이 아까 220 얼마인데 10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야지 버그가 없고요. 단 리셋 엑스폼 같은 경우는 여기 기즈모를 활용하고 싶을 때 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번거롭냐면 여러 가지 그룹 오브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막 그룹이 돼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지금 오브젝트가 막 여러 개가 있고 뭐 얘네들은 그룹이 돼 있고 막 이러면 자 이렇게 그룹이 돼 있다 이러면 이걸 전체를 다 리셋 엑스폼을 주게 되면 스택을 다 합쳐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쓰지 않는다면 얘하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그룹이니까 이거 그룹 들어가서 오픈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없죠. 없어요. 리셋 엑스폼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됐는지를 보려면 자 그룹 클로즈하고 다시 얘를 폭발시킬게요. 제가 익스플로더로 폭발해서 얘를 강제로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다 해볼게요. Z축으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대 스케일이 뭐 150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얘를 그룹을 자 그룹 한 다음에 리셋 엑스폼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택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그 그룹에 있는 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폭발을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셀렉티드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오픈을 해서 R 눌러보면 지금 Z 값으로 151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룹핑이 근데 그룹이 정말 강력해서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 그룹을 다 오픈하거나 아니 폭파시켜서 한 다음에 다시
다시 그룹을 치면 되죠. 리셋 엑스폰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룹을 해서 폭파 한 다음에 리셋 엑스폰 가서 하고 예, 다시 그룹을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조금 번거롭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번거로운 점이 뭐냐면 굳이 엑스폼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무거워지니까 스택이 하나 쌓였으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스택을 합쳐줘야 된다는 이런 살짝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폼이라는 걸 써야 될 때는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꽤 써야 될 때는 리셋 엑스폼을 써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 제가 이걸 강제로 Z축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또 말도 안 되는 225가 되겠죠? 이럴 때는 여기 하이어라키 탭에 가시면 여기 어저스트 트랜스폼이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리셋 엑스폼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성질의 리셋 엑스폼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크기가 말도 안 되는 225죠? 지금 트랜스폼이란 거 무브, 로테이트, 무브나 로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리셋 시키는 거고 얘는 스케일이니까 얘를 누르면 돼요. 모르겠으면 두 개 다 눌러주시면 돼요. 스케일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100으로 바뀌죠? 이거는 리셋 엑스폼을 한 거랑 똑같은데 스택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룹인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픈을 했을 때 보시면 안 먹죠? 안 먹어요. 그래서 그룹을 많이 쓰긴 쓰는데 어쩔 수 없이 그룹 안에 그룹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경우는 오픈을 하셔서 하나하나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픈을 하셔서 지금 스케일을 눌러주면 예, 보시면 270 안 먹죠? 지금 185. 그래서 그 오픈을 하셔서 하나하나를 한꺼번에는 예, 안 돼요. 지금 100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151이 이렇게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도 물론 많이 쓰지만 써야 될 땐 써야 되지만 그룹보다는 뭐 네임 셀렉션 셋을 많이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네임 셀렉션 셋은 저런 걸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다른 데서 가져오는 자료는 저는 그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임 셀렉션 셋. 그래서 머지나 이런 작업을 해서 공동 작업을 할 때는 그룹핑보다는 네임 셀렉션 셋으로 해서 주는 게 머지를 한 다음에 습관적으로 트랜스폼 스케일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한 경우는 비록 탑 레벨에서 올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그가 생기지 않아요. 이건 실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보시면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R 눌러서 보면 100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스케일을 비록 늘렸지만 버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래서 리셋 엑스폼이나 얘가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건 축은 바꾸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에러가 생긴다는 걸 보여줘요. 버그가 안 생기죠? 예. 그래서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트도 다른 데서 바퀴나 모델링 소스를 불러왔는데 바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불러온 거예요. 이거 우리 프록시 소스 만들 때도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하면 얘를 로테이트를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 아파진다고 했죠.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로컬하고 월드하고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달라요. 월드하고 로컬하고 보시면 네, 다르죠, 축이. 이랬는데 얘를 갖다가 엑스폼 리셋 엑스폼을 해주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봇에 가셔서 여기 트랜스폼을 띵 눌러주면 이제는 로컬하고 월드하고 같죠. 월드하고 로컬하고 같죠. 지금 여기서 월드로 하나 뭐 뷰로 하나 지금 3D 좌표이기 때문에 똑같이 월드 좌표입니다. 똑같죠. 이럴 때는 Y축으로 애니메이션 하면 아무 버그가 없겠죠. 맥스가 그러니까 로컬하고 월드가 일치한 상태가 가장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최적화 상태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얘가 확실히 Y축이란 걸 알았죠. 이제는 뭐 월드든 로컬도 다 Y니까 그럼 Y란 걸 알았으니까 Y라고 하고 사이즈를 주고 셋 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탑 레벨에서 올린 거죠. 그럼 스케일 가보면 Y가 어때요? 437이 돼 있어요. 이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뭐 이거를 누른 게 아니고 여기 R 값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저게 리셋 엑스폼인데 요거예요. 요거 아래들은 거. 그럼 얘를 딱 눌러보면 어때요? 100으로 바뀌었죠? 네. 이제 리셋 엑스폼이 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알고리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리셋 엑스폼이긴 하지만 요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의 기능이 아니고 요거는 엑스폼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엑스폼 우리 정규과정 애니메이션의 엑스폼의 개념 모디파이의 엑스폼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